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중문즉답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6월 전망 리뷰와 그리고 7월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계청과 OECD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교수님 전망과 다르게 4월, 5월 모두 저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교수님 전망과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전망할 때 통계청의 선행지수가 3, 4월 무렵에 저점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OECD 선행지수는 4월 발표하고 5월 발표하고 좀 수정이 됐죠. 4월 발표할 때는 3월이 저점 나왔는데, 5월 발표할 때 다시 이거 수정해가지고 5월까지 떨어지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세를 조정하면은 다시 언제든 이거 수정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6월, 7월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OECD가 그렇게 수정한 것은 아마 재고를 가소 추정했던 것 같습니다. 재고가 OECD 추정치보다 좀 늦게 발표했기 때문에 OECD 선행지수가 조금 다르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계청의 선행지수는 제가 3, 4월 그 저점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4월까지 발표가 됐어요. 5월 거를 좀 발표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5월 거는 6월 말에 발표가 되죠. 그래서 5월 거 발표되고 나서 제가 이런 질문에 다시 그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거는 제가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제 측에 4월 저점 맞을 것 같은데, 일단 5월 데이터 보고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0일까지 관세청 통관실적으로 산출한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코스피의 적정치, 그리고 현재 과대, 과소평가 어느 영역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6월 20일까지 최근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는데요. 수치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수출이 5.3% 작년 동기에 비해서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수입은 11.2% 감소했네요.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가 한 16억 달러 나는데요. 적자가 많이 축소되고 있죠. 그런데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그래서 20일까지 보니까 22억 7천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모델상으로는 23억 한 2천만 달러 정도 나오고 있어요. 20일까지 보면은 제 모델보다 예측치보다 조금 현재까지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월말에 수출이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제가 예측한 수치하고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적정 주가를 추정해보면요. 6월 거는 나와서 다시 추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5월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코스피가 5월 말에 2,577이었습니다만은 제 일평균 수출로 적정 주가 추정해 보면은 한 2,429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코스피가 한 6% 정도 가대평가된 거죠. 물론 이 정도는 가대평가됐다고 크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통계를 보면서 제가 6, 7, 8월에는 조정을 볼 수 있다. 아마 6월 달에 제 예상대로 23억 일평균 수출 금액이 23억 달러 정도 나오더라도 일평균 수출 6월 말 주가가 얼마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6% 안팎 역시가 가대평가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6월 선행지수가 발표됩니다. 저번 달 선행지수에서는 재고지수로 인해서 선행지수가 떨어진 것으로 보였는데요. 다음 달에 발표될 6월 선행지수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6월 선행지수는 올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4월이 저점이었을 것이다.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5월 데이터가 조만간 발표되고 6월 데이터가 7월 말에 발표되는데요. 제가 선행지수가 반등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가 최근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더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그리고 재고일 지수 때문에 선행지수가 하락한 영향이 가장 큰데요. 지난 4월 우리나라 재고 출하 비율이 역사상 최고치였어요.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재고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재고를 조정하기 위해서 생산을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생산을 줄여서 재고가 줄어든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어떤 생산을 줄이기 때문에 재고 출하 비율이 낮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을 고려할 때 그리고 최근에 그 기업경제 실사지수, 소비자 심리지수도 조금은 개선됐거든요.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이런 지표를 볼 때 아마 뭐 7월 말에 발표되는 6월 선행지수는 올랐을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선행지수가 반등 또는 하락한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선행지수가 오를 것을 생각하고 우리 그 주가지수가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코스피를 보면요. 우리 코스피에서 올해 상승률이 가장 업종별로 높은 게 전기전자, 운수장비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경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행지수 반등을 기대하고 먼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행지수가 상승하려고 보는데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선행지수가 계속 더 떨어진다면 이런 주가들이 다시 더 급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시장이 상당히 똑똑하다. 그런데 단지 이런 선행지수 상승을 기대하고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주가나 제가 전망인 것처럼 선행지수가 안 오르고 계속 하반기도 떨어진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경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 실물 경제 충격으로 6월에서 8월 주식 조정 국면을 말씀 주셨는데 6월이 마무리돼가는 시점, 지금 교수님 전망에 변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제 전망에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주가가 이미 이제 우리 주가가 먼저 그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 같고요. 미국 주가도 조만간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일 것이라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미국 주가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PER이나 배당 수익률 이런 걸 보더라도 가대평가됐고요. 그 다음에 거시경제 변수, 명목 GDP, 그 다음에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용 이런 걸로 평가할 때도 최소한 10%, 많게는 20% 이상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이런 가대평가가 해소되는데요. 그 해소되는 요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반기부터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 지금 굉장히 낮게 통화 공급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미국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다음에 6월에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실질금리라는 것은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이게 작년 3월에는 마이너스 6.8%로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6월에는 아마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중반으로 떨어지면서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될 거라는 겁니다. 그동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주식 투자 요인이 많이 생겼는데요.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면 아마 주식 투자 요인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상대로 6월, 8월, 특히 7월 무렵에 미국 주가가 많이 조정을 보이고 그것이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견해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질문에서 우리나라 주가가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주가가 2640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제가 아주 장기적으로 명목 GDP에 비해서 제가 3000 이상이 적정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한 6% 정도 가대평가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장기 추세를 통계적으로 HP 필터, 호드리 프레스코트 필터로 구하는데 이 단기적으로는 이 추세선에서 한 10% 정도 위로 벗어났거든요. 그만큼 좀 조정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정 요인은 우리보다는 미국 쪽에서 올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미국 주가가 소비 감소, 그 다음에 유동성 축소, 그 다음에 실질금리 플러스 전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조정을 보이면서 아마 우리 주가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요. 그동안 우리나라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샀는데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주식형 펀드로 돈이 안 들어오게 되거든요. 일부 빠져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최근에 우리 주식을 좀 팔고 있는데 그 조짐이 미리서 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주가가 떨어진 만큼 우리 주가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가는 제가 명목 GDP에 비해서 상당히 가대평가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명목 GDP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저평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가가 떨어질 때 우리 주가만 저평가됐다고 오를 수는 없죠.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 주식 하락률은 미국보다는 좀 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7월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월에 조정폭이 좀 커질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7월에 발표되는 소비 감소, 그 다음에 아마 고용도 감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소비가 감소하면은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드니까요. 급격하게 고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를 제가 그동안 실물 충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7월, 8월 초 아마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미국 주가가 상당히 깊은 조정을 보이고 우리 주식시장도 그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많은 질문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경제농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표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월말과 월초에는 많은 통계와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특히 우리 투자를 하시는 경제농부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것만은 꼭 보셨으면 한다라고 하는 지표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 지표는 월말에 발표하는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이죠. 산업활동 동향에 정말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됩니다만은 그중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다. 이게 거의 2021년 6월 정점으로 계속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제가 4월이 저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5월 이후로 반등하는가 이걸 꼭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이거는 매월 초에 발표되니까요. 일평균 수출 금액 이게 얼마가 되는지 이걸 꼭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제 지표로는 미국 경제 GDP의 72%를 소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 동향이 어떤가 그것보다도 먼저 그 주간으로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 9월을 저점으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18만 명대에서 지금 2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만 이게 계속 올라가는가? 이게 계속 올라가면은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다는 거고요. 가계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지표를 볼 때 월별로는 소매 판매 동향, 그 다음에 주간으로 발표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를 꼭 지켜보시고 미국 경제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